네, 몇 쪽이죠? 15쪽이네요. 개념 코드 4번을 할 겁니다. 집합 사이의 관계. 이제 집합이 뭔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집합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았고, 집합의 종류가 뭐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바로 지난 시간에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이런 거에 대해서 했죠. 그러니까 집합도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개념을 좀 넓혀서 하나씩 알아가다 보니까 집합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여러 개의 집합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집합을 여러 개를 놓고 얘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겠다라는 게 개념 코드 4번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도입하는 소개 글이 있죠. 읽어볼게요. 아시아에 속한 나라에는 한국, 중국, 인도, 이란 등이 있다. 뭐 이거 말고 더 많죠. 뭐 일본도 있고요. 대만도 있고요. 그 다음 전 세계의 국가에는 브라질, 스페인, 미국 같은 나라뿐만 아니고 앞에서 얘기했던 전 세계 국가니까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다 포함이 되죠. 그렇구나. 그럼 집합에서도 이처럼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여기서는 전 세계 국가가 있는데 아시아 국가들도 있죠. 그럼 아시아 국가들이 전 세계 국가에 포함이 되는 뭐 이런 상황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집합을 생각했는데 그 집합을 포함해서 더 넓은 애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얘네 사이에 이런 포함이 되는 관계 이런 걸 보자라는 거예요. 대충 감은 잡으셨죠. 감이 안 와도 괜찮아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 그래서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를 배울 거예요. 방금 설명했던 요런 내용이 수학에서는 부분 집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단어를 보세요. 부분 집합. 집합은 집합인데 부분 집합. 집합이 어떤 거에 부분이 된다. 뭐 이런 느낌이 있죠. 네, 이 느낌 그대로 그 부분 집합의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정확한 개념을 읽어봅시다. 외운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다고 진짜로 밑줄 치고 막 이제 글자 그대로 외우라는 게 아니고 외운다라는 생각으로 자세하게 꼼꼼하게 개념을 이해를 해봅시다. 집합 A에 A라는 집합이 있네요. 근데 거기에서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집합 A라는 집합인데 거기에 있는 원소가 전부 다 집합 B에 속하는 상황일 때, 이때, 그러니까 A에 있는 모든 게 B에 쏙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A는 B에 포함된다. 또는 B는 A를 포함한다. 뭐 같은 말이죠. 주어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이럴 때, 요 A가 B에 쏙 들어간다, 포함이 되니까 A를 B의 부분이다. 그래서 무슨 집합?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A의 모든 원소가 A에 있는 거 모두가 B에 다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A의 모든 원소가 B에도 원소로 다 있으면 A가 부분집합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걸 기호로 나타내 보자고요. 요렇게 돼요. 뭐 기호로 나타내면 A가 소문자 A가 A의 원소면 이 A는 B에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A에 있는 원소들이 B에 다 있으면 그러면 이걸 말로 하면 A는 B에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뭐죠? 요렇게 뭐 컵을 엎어놓은 거라고 해야 되나? 이 기호를 쓰면 A가 B에 포함된다.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말뜻과 부분집합의 개념은 이해가 가셨는데 이게 딱 와닿게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A가 B의 부분 집합, 부분이 되려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예외가 없어야 돼요. 예외가 없이 B에 다 원소로 들어가 있으면 A는 뭐? 부분 집합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얘 1을 보면은 A의 원소는 1하고 2입니다. B의 원소는 1, 2, 3, 6이에요. 근데 A의 원소가 1하고 2죠? 근데 그게 B의 원소에 빠짐없이 다 이렇게 슉 들어가죠. 슉 들어가. 얘한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럴 때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놈이 다른 놈한테 포함이 되려면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얘한테 싹 다 들어가 있으면 그게 부분 집합이라 이거죠. 어려운 개념 아니죠? 금방 이해 가시죠? 그럼 얘 2를 볼게요. C의 원소는 2하고 6입니다. 얘는 1, 2, 4, 8이에요. D는요. 쌤 여기 2 있잖아요. 부분 집합이다? 아니다. 얘 6도 D의 원소 중에 있어야 뭐 없네? 그 얘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삑사리가 난 거예요. 얘가 안에 이렇게 샥 하고 쏙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얘가 얘 때문에 이게 들어가다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소가 A, C의 모든 원소가 D 원소에 포함이 안 되는 게 속하지 않는 게 있으니까 C는 D의 부분 집합이 아니고 그걸 기호를 어떻게 이렇게 부분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싹 그어주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하나도 안 어렵죠. 그쵸? 이 하나 더 들어볼까요? 이 하나 더 들어볼까요? 자, 2라는 집합이 있어요. 원소 나열법으로 x바 절대값 x가 1. 그 다음에 f는 잠깐만요. 마이너스 1, 0, 1 요렇게 됐다고 쳐봐요. 자, 절대값 x가 1이 된다라고 하면 얘의 원소는 뭐랑 뭐죠? 마이너스 1이랑 1이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 1이 f의 원소에 있죠. 1도 f의 원소에 있죠. 그럼 2의 모든 원소가 f에 다 속하죠. 그러면 2의 모든 원소가 f에 다 속하니까 f는 2는 f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기호를 써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부분 집합의 개념. 자, 그러면 부분 집합이 뭔지 알았어요. 그럼 두 번째 개념으로 가볼게요. 부분 집합을 직접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야, 이 뭔 소리지? 야, 부분 집합 구해봐. 그럼 이게 뭔 소리지? 차근차근 해보자고요. 부분 집합을 구해보자고? 아니, 집합이 이렇게 어떤 집합이랑 어떤 집합이 있으면은 원소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해갖고 이게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집합 하나만 딱 주고요. 어떤 집합이 있으면 야, 얘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건 다 찾아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응? 감이 안 오신다고요? 일단 흐름을 따라와 보세요. 설명.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을 구하기 위해 부분 집합에 관한 두 가지 성질을 기억해 놓자.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요건 그냥 기억을 해 놓으세요. 집합을 만드는 사람이 정해놓은 기본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집합. 공집합이 뭐였죠?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죠.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른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볼게요. 이거는 개념 코드 2에서 여기가 실전 코드 2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니까 그냥 여기서는 요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1, 2. B라는 집합이 있어요. 1, 2. 그래서 둘이 사실 똑같은 집합이라고 볼 수 있죠. 원소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여기 1이 있는 게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게 여기 있죠. 그러니까 A의 모든 원소가 B의 모든 원소, B의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둘이 똑같은 집합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부분 집합이 되는 거예요. 부분 집합의 개념은 뭐? 그냥 모든 어떤 집합의 모든 원소가 그 다른 집합에 다 들어가 있으면 부분 집합이라고 하니까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으로 치자. 그리고 공집합도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항상 넣어준다 정도로 생각하고요. 좀 더 자세한 개념은 실전 코드에서 다룰게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알아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예를 가지고 할 건데요. 집합 A가 있는데 원소가 A, B, C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 집합이 있습니다. 요게 집합 A, B, C. 근데 얘의 부분 집합.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보자고요. 집합 A, B,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거 없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 집합은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습니까? 있죠. 왜? A 얘한테 있죠. B 얘한테 있죠. 그리고 이거 가능해요. 근데 자, 집합 D는요. 여기에 원소가 D라는 원소가 집합 A에 있으면 없죠. 그러면 A, C는요. 가능하죠. A도 있고 C도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A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집합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A, B, C, 집합 A 원소가 A, B, C인데 요 원소들만 조합을 해서 요 원소들을 가지고 구성을 해서 집합을 만들면 부분 집합이 되고 요 A, B, C가 아닌 다른 원소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부분 집합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즉 이 원소 A, B, C의 원소 일부나 전부를 가지고 집합을 구성해서 원소를 구성해서 만들면 A의 부분 집합이 된다 이거예요. 얘네만 가지고 집합을 만들면 뭐다?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요거를 정확하게 구할 때 이렇게 원소의 개수별로 생각을 해서 집합을 만들어주면 A의 부분 집합으로 가능한 애들을 다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요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공집합은 무조건 어떤 집합이 됐든 부분 집합으로 카운트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A의 부분 집합 중에 원소가 한 개인 거 A만 가지고 집합 하나 만들고 근데 가능하잖아요. 요 원소 얘한테 있는 원소니까 부분 집합이죠. B만 가지고 만들어도 얘의 부분 집합이 가능하고요. 왜? B가 얘한테 있으니까. C만 가지고 만들어도 부분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원소 두 개를 가지고 A, B, A, C, B, C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들어도 이렇게 만든 집합들의 모든 원소가 A의 원소가 되니까 얘도 부분 집합이고 마지막으로 뭐? 자기 자신 부분 집합이 될 수가 있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개수별로 만들면 돼요.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B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아우 이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얘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해봐라. 자, 원소의 개수별로. 원소가 0개인 부분 집합 공집합 하나. 원소가 1개인 B의 부분 집합 어떻게? 요 1, 2, 3, 4를 하나씩 떼가지고 집합을 하나씩 만들면 되겠죠. 원소가 몇 개인 거? 2개인 거. 1, 2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얘네 이 원소 1, 2, 3, 4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개수별로 집합을 만들어주면 돼요. 1, 2, 1, 3, 1, 4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2, 4 그 다음에 3, 4 이렇게 되겠죠. 6개. 그 다음에 원소가 3개짜리 1, 2, 3 1, 2, 4 또 1, 3, 4 그 다음에 2, 3, 4 이런 식으로 B의 부분 집합으로 가능한 것들을 요 1, 2, 3, 4의 조합을 가지고 개수별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빠짐없이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소가 4개짜리 얘가 4개니까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부분집합이 뭔지, 그래서 그 부분집합의 조건에 맞는 부분집합을,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을 다 구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개념, 서로 같은 두 집합. 요거는 설명을 안 해도 사실 다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정리해 보자고요. A하고 B의 원소가 모두 똑같을 때, 그럼 원소의 종류도 다 똑같고요, 개수도 다 똑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원소가, A에 들어가 있는 원소와 B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전부 다 일치할 때, 완전히 다 매치가 될 때 A와 B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타내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요, A가 B에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동시에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같은 집합이니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같은 집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했었잖아요. 1, 2. A라는 집합이 1, 2고요. B라는 집합도 1, 2라고 하면 첫 번째 개념대로 해도 원소가 얘도 1, 2, 원소가 얘도 1, 2. 원소가 둘이 똑같으니까 서로 A하고 B는 같은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두 번째는 뭔 소리냐? 둘이 원소가 완전히 똑같으면 서로 같은 집합이니까 A가 B한테 포함이 돼요. 왜? A에 있는 1, 2라고 하는 모든 원소가 B에도 들어가 있죠. 근데 거꾸로 둘이 똑같으니까 B의 모든 원소가 A한테도 다 있잖아요. A한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둘이 원소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서로한테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어떤 집합이다? 서로 완전히 똑같은 집합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5페이지에 부분집합의 개념. 부분집합은 개념 정리가 어렵진 않지만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왜? 부분집합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